겨울에서 봄철 지나면서 날씨 추웠다 살짝 따뜻했다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심장 질환 많이 오거든요. 가슴 막 두근두근거리거나 아니면 가슴이 막 조이듯이 아프거나 뭐 이럴 때 버티고 괜찮겠지 하다가 이제 악화돼서 오시면 너무 늦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가슴 쪼이는 증상, 한쪽으로 힘 빠지는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어지러운 증상, 한쪽이 안 보이는 증상, 혀가 한쪽으로 안 움직이는 증상, 침을 흘리는 증상,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급히 119를 부르시든지 응급실로 달려오셔라. 기생충에 의해서 이제 머리를 다 파먹힐 수가 있어요. 그거 보면서 와, 민물회 절대 먹으면 안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최근에 제 사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애기들 엉덩이 간지럽다 그래가지고 보고서 요충 뭐 이런 정도 본 적은 있고 회충도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광절 12조충이라는 아주 2.3m짜리 긴 조충을 직접 학문에서 빼낸 경험을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와, 민물회 절대 먹으면 안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특히 자기가 잡아가지고 처리 안 하고 먹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동물들, 이제 야생동물들 잡아먹는 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뱀이나 이런 거 굉장히 기생충 덩어리인데 모르고 이제 구워 먹으면 괜찮겠지 이러고 드시는 분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야생 멧돼지 이런 것도 그 기생충에 의해서 이제 머리를 다 파먹힐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기생충들에 이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피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산에 올라가 갖고 버섯이나 그 다음에 풀뿌리 같은 거, 아 이거 뭐 산삼 같아, 아니면은 이거 도라지 같아 이러고 캐 드시는 분들 사고 잘 나서 오거든요.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모르는 음식 정식으로 파는 거 아니면은 가능하면 먹지 말아라. 한 번은 버섯 먹고 구토하고 설사 한두 번 했다고 그래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수액 치료하니까 증상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입원을 거부하시고 가시겠다 그래서 버섯이 그냥 단순한 식중독이면 정말 다행인데 버섯에는 아만타딘이라는 독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만타딘 독일 수 있으니까 입원 치료를 해서 보자라고 권유를 했는데 이제 거부를 하고 가셨어요. 다음 날 증상이 더 심해져서 이제 다시 왔을 때는 간 부전, 간 수치가 이제 5천을 넘어가고 막 이런 상태가 되고, 간 수치는 40까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5천이니까 거의 100배 이상 올라간 거죠. 그런 상태로 돼서 급히 입원을 했는데 이미 간이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돌아가신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독버섯에 의한 증상 굉장히 무섭고, 그 다음에 뭐 한약재인 줄 알고 잘못 먹거나 풀뿌리 그냥 도라지라고 생각하고 잘못 먹은 경우에 단순한 구토인 줄 알았는데 독성 증상 심하거나, 아니면 간혹 가다가 이제 초라는 아주 그 심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풀뿌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약재 잘못 먹고서 심장이 막 거의 느릿느릿 뛸랑말랑 막 부정맥 생겨가지고 막 큰일 났다 해가지고 오는 경우 있고요. 음료수병 따져 있는데 남이 뭘 넣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잘못 먹는 경우. 그래서 사고 나는 게 농약 같은 거 음료수병에다 잘못 넣어놨다가 사고 꼭 한 번씩 나잖아요. 기억나는 사례는 노인정에서 그 바카스병에다가 금방 뿌린다고 농약 넣어놨는데 그거를 시원하게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확 먹었다가 구토를 하면서 쓰러졌고, 알고 봤더니 아주 중독성이 큰 농약이어가지고 중태에 빠진 사례. 응급실에 어떤 환자가 주로 오냐 그러면은 이게 질문이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응급실의 존재의 이유는 중환 환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3대 중증 질환이가 표현하는 심근경색, 뇌졸중, 뇌출혈, 그다음에 중증 외상,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상 이런 분들만 오시는 거는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환 환자들이 사실 숫자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외래 진료 끝나고 나서 밤에 갈 곳이 없어서 오시는 장염 환자분들이 사실은 숫자로는 제일 많고요. 성인에서 봤을 때는. 소아에서 봤을 때는 열 나는데 밤에 갈 병원이 없어서 소아과를 또 다 닫으니까. 그래서 오시는 경우가 소아에서는 제일 흔하고, 그렇습니다. 현실이랑 그다음에 이상의 차이겠죠. 최악의 사고 하면은 이제 그 17년간의 경험에 이렇게 막 이렇게 떠올라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안 좋은 기억이 오래 남는 면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녹화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욕을 먹으면서도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토바이가 무섭다. 오토바이 타는 걸 조심해야 된다. 안전하게 가능하면 안전하게 타고 안 되면 안 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많은 최악의 경우 중에 상당수가 오토바이 사고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대 후반 남성이었는데 오토바이를 굉장히 세게 탔을 걸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차랑 부딪힌 다음에 아스팔트에 쓸리면서 이쪽 왼쪽 가슴 부위가 다 아예 피부부터 이 뼈까지 다 손실이 된 환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폐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대화까지는 안 됐지만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너무 통증 심할 거를 아니까 급히 또 폐 상태가 그러니까 금방 또 폐자상으로 폐가 찢어져서 피가 나는 상태는 아니었는데 폐좌상으로 아마 멍이 들어서 이제 호흡곤란이 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빨리 재우고 인공호흡기 달고 해서 일단 약물로 재운 상태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폐가 블룩블룩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상황에서 응급처치 혈압 잡고 그 다음에 씻어낼 수 있는 분 최대한 씻어내고 이물질 제거하고 다른데 흉부, 복부 이제 CT를 찍을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너무 저명하게도 가슴 쪽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으니까 흉부외과 교수님과 상의를 했는데 그 당시 흉부외과 교수님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국종 교수님처럼 중증 외상 환자들 마다하지 않고 다 수술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좀 역할이 크신 분이었는데 그분조차도 그렇게 히어로 같은 분조차도 이 환자의 폐 상태를 보더니 이거 수술방 들어가도 방법이 없다고 당장 씻어내고 할 수는 있겠지만 덮을 피부가 너무 많이 결손이 됐고 뼈도 너무 많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닫아줄 방법이 없고 감염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수술방도 올라가는 것도 큰 의미 없을 것 같다고 그냥 입원시키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10대 소년한테서 그렇게 그냥 현장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일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말기 암 환자가 갑자기 악화돼서라든지 뭐 정말 술을 오랫동안 마셔가지고 도저히 뭐 이렇게 더 이상 심폐소생술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을 것 같다든지 이렇게 해서 포기하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 외상인 10대 환자를 수술방에도 못 들여보내고 포기한 경우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가지고 그 기억이 이제 제일 많이 최악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 너무 많죠. 일단은 오토바이 타지 마시고 술도 많이 드시지 마시고 요즘은 그 이제 뭐라 그래 킥보드 요즘은 킥보드도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자꾸 그 사고 나서 오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작게는 애들 팔 자꾸 빠지니까 놀이동산 같은데 엄마 아빠랑 갔을 때 이게 팔 잡고 휘두르는 거 하지 마시고 애들 놀 때 떨어질 수 있으니까 높은 데 올라가지 말고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막 외상 중심으로 생각이 나는데요. 글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병이 있어요. 걱정병이. 저러다 보면 사고 날 것 같은데 그러고서 은근슬쩍 옆에 가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다든지 뭐 이런 예상되는 거에 대한 걱정병들이 좀 생기는 면이 있어요. 환자들이 늦게 오시는 경우가 일단 중증 질환인데 늦게 오시는 경우 제일 무서운 게 심장 질환이겠죠. 가슴 막 두근두근거리거나 아니면은 가슴이 막 조이듯이 아프거나 뭐 이럴 때 버티고 괜찮겠지 하다가 이제 악화돼서 오시면 너무 늦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심근경색이라 그래가지고 심장혈관 막힌 경우에는 최소한 1시간 이내면 좋은데 최소한 3시간 이내에는 와야 그 혈관으로 들어가서 뚫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막혀서 심장 혈관이 괴사되고 나면 뚫어도 소용이 없거나 뚫으면 오히려 그 혈관이 찢어질 수가 있어서 시술을 못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 똑같은 기전으로 뇌혈관도 막혔을 때 빨리 오시지 않으면 늦어질 수가 있어서 최소한 4시간 반, 요즘은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해서 6시간까지도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 예를 들면 가슴 쪼이는 증상, 한쪽으로 힘 빠지는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어지러운 증상, 한쪽이 안 보이는 증상, 혀가 한쪽으로 안 움직이는 증상, 침을 흘리는 증상,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급히 119를 부르시든지 응급실로 달려오셔라.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노인분들 탈수 심해지는데 조금 더 버텨야지 하다가 급성 신부전,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시면 잘못하면 투석하는 일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하셔야 되고,
간도 이제 황달 끼기 시작했을 때 빨리 와서 검사하시고 치료하셔야지.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다가 그냥 씨누래져가지고 담도 다 막혀서 폐혈증 돼가지고 혈압 뚝뚝 떨어지는 상태로 오시거나 이러면 치료에 반응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 가실 일 만들지 말고 빨리 오셔라. 겨울에서 봄철 지나면서 날씨 추웠다 살짝 따뜻했다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심장 질환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 생기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도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죠. 어제도 아주 무서운 사례가 있었어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고 둘째 날이었는데 시술 잘 해고 그래서 혈관 다 뚫었고 잘 괜찮다 했는데 그 약해진 심장 그 근육이 혈관과 같이 이렇게 찢어진 거죠. 그러면서 피가 그 사이로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혈압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정말 의사 인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시술인 심낭천자술이라고 있어요. 심장에다가 관을 뚫어서 고인 액체나 피를 빼내는 시술. 드라마에 한 번씩 나오죠. 외과의사 봉다리에서 되게 멋있게 나왔는데 팍 찔러가지고 20cc 피 빼고 나니까 환자 혈압이 돌아오는 그런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사례였는데 어제 그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심장내과 선생님이 급히 자기 환자에게 피를 이렇게 뽑고 있는데 그 사이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급히 중환자의학과 의사, 응급의학과 의사 다 모여가지고 환자 심폐소생술 하면서 시술해가지고 환자 관 잘 들어갔고 액체가 빠지고 나니까 심장이 돌아왔고요. 예. 그 다음에 좀 아까 회진 때 환자 의식이 멀쩡하게 깬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좋은 사례니까 원래는 환자 정보를 이렇게 공개할 수가 없는데 뭐 이름 같은 건 얘기 안 하지만 입원해 있는 환자니까 원래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너무 좋은 사례라서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